처음엔 전화기 너머로 들린 한숨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오빠, 나 지금 800만 원짜리 웨딩 드레스 입어봤는데 이거 아니면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 5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매주 만나던 데이트가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꼬박꼬박 이어졌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주변에서는 늘 결혼 각이라고들 했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려 하니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드레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난 가을 한강공원에서 오빠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세상이 내 것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반지가 생각보다 작았지만 오빠가 성실히 모은 돈으로 산 것이라 감동은 배가 되었죠. 인스타그램에 올리자마자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 전용 계정을 만들어 예신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어요. 웨딩 사진으로 하루하루 피드를 채우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본격적인 갈등은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어요. 첫 예식장. 상담에서 오빠는 노트북을 꺼내고 총 예산을 3천만 원으로 잡았다며 숫자를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3천만 원액사 이 정도면 충분한가? 라며 혼란스러웠죠. 친구들 결혼식에서는 최소 5천만 원을 썼던 것을 떠올리면서 솔직히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붓들에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지표 형편이 그런 거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춰야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벽처럼 느껴졌어요.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 후의 꿈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매번 숫자와 예산, 대출 이야기만 반복되었죠. 유 삼촌은 진짜 너무하다. 결혼식 한 번 하는데 나중에 사진 볼 때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현실적인 말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은 단지 재미없고 답답하다는 감정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에는 오빠와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었고 인스타그램으로 결혼 관련 계정을 탐색하며 다른 예신들의 선택과 사진을 보면서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내 결혼식은 내가 결정한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순간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머리가 복잡하게 뒤엉켰죠. 그때 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드레스는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음날 아침, 마음이 여전히 뒤숭숭했어요. 오빠와의 갈등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결혼식에 대한 내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회사 점심시간에도 나는 빈 회의실에 앉아 드레스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직원이 추천해준 프랑스 레이스 디테일, 트레인이 달린 드레스. 입어보는 순간 머릿속에 상상하던 결혼식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거든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높고 웅장한 천장, 계단식 입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 순간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게 다가왔죠.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말했어요. 나 이 드레스 입고 싶어. 800만 원이라도 꼭 입고 싶어. 오빠는 딱 잘라 말했다. 우리 예산으로는 무리야. 렌탈도 괜찮은 옵션이 많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단단히 결심한 불꽃이 더 강하게 타올랐어요. 윤평생 단 한 번뿐인 순간인데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추퍼스 꺼세. 오후에는 친구 지수와 함께 명동 드레스샵을 다시 방문했어요. 수많은 드레스 중에서도 머릿속에서 그리던 느낌과 완벽하게 맞는 드레스가 있었죠. 지수는 옆에서 야, 이거 진짜 너 운명이다라고 말했고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가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계산을 하면서 현실을 다시 느꼈죠. 계약금 200만 원, 결혼 예산과 신혼집 대출까지 고려하면 큰 부담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오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드레스는 예산 밖이야.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 순간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답답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을 내 손으로 결정하려는 의지가 왜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 통화가 끝난 후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팥벽은 좀 세보다. 내가 봐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다시 결심했어요. 6회 내 돈으로 내 결혼식을 끌 만들 거야. 임도. 내 인생인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포기할다니. 쿠수 없어. 손이 떨리도록 긴장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상하게 가벼움이 있었죠. 이미 내 결정을 내린 순간 오히려 현실적인 압박감이 조금 희미해졌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나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한 거죠. 이 감정의 대비, 현실과 욕망 사이의 갈등이 시청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도록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뱅킹 앱을 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내 통장을 확인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확실해졌죠. 유이 돈으로 나는 내 결혼식을 책임질 거야.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선택하는 순간 이전까지 느껴온 불안과 답답함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곧바로 드레스샵에 전화를 걸어 어제 입어본 드레스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나는 계약금 1,1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죠.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신감과 흥분이 동시에 차올랐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신혼집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갔어요. 전세 3억짜리 빌라. 이번 주 안에 결정하면 1,000만 원을 깎아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오빠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평소, 나도 마음속에서 긴장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예산과 잔액, 대출 가능 금액까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 순간 현실과 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죠. 나는 인평생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드레스 하나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과 위신혼집 계약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리한 선택일까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오빠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결혼식 비용은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신혼집은 대출로 메꿔야 해. 매달 60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난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의 현실적인 말이 내 마음을 누르고 동시에 내 욕망과 충돌했죠. 나는 울컥하며 소리쳤어요. 평생 한 번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함께 갚으면 되잖아. 하지만 오빠는 단호하게 지금 상황을 봐야 해.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마음속 갈등, 분노, 아쉬움, 후회, 모든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결혼보다 내가 원했던 것은 결혼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 드레스, 예식장, 사진, 인스타그램 피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요한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팸? 라는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심리와 내적 갈등을 자연스럽게 풀어가고 싶었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선택과 갈등을 되짚어 봤어요. 드레스 하나를 위해 오빠와 다투고, 예산 때문에 속상하고, 현실적인 판단과 내 욕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묘한 뿌듯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한의 인생. 내 결혼식은 내가 책임진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각이 나를 안심시켰죠. 오빠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나의 행복과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나는 회사 점심시간에도 계속 드레스 사진과 웨딩홀 이미지를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유이 드레스를 입고 저 계단으로 입장하면 어떨까? 멋삼.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고 동시에 긴장감이 몰려왔죠. 주변 친구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했지만 잔연,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심을 굳혔어요.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따라야 해. 현실과 욕망의 대비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시청자들은 이 대비에서 포모를 느낄 수 있어요. 오후가 되자 나는 친구 지수와 다시 드레스샵을 찾았어요. 지난번에는 단순히 입어보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직원은 드레스의 디테일과 트레인 길이를 설명하면서 마치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알고 있는 듯 조심스럽게 안내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어요. 이 순간만큼은 돈과 현실이 중요하지 않았고 순수한 행복감과 설렘이 가슴속을 채웠죠. 그날 저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드레스 계약할게. 평생 단 한 번뿐인 내 순간이니까. 오빠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알았어. 하지만 신혼집은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나는 이제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섰어요. 윤혜가 선택한 순간 내가 만든 행복, 내가 책임질 인생이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시청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실적 고민과 인간적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순간에는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었죠. 나의 선택과 고민, 갈등, 결심의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나 같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결국 신혼집 계약을 마쳤어요. 전세 산업 빌라, 조건에 맞춰 대출과 예산을 조정하며 현실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드레스와 웨딩홀에서 느꼈던 설렘과 행복감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오빠와 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고, 나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 지기로 했죠. 드레스 계약금 200만 원, 위약금 300만 원. 모두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느낀 감정, 꿈꾸던 순간, 그리고 내 선택이 진짜 나를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과 현실, 꿈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든 순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시청자들도 이러한 현실적 고민 속에서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용기라는 것을 느꼈죠. 이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결혼식 하나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혹은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요? 평생 단 한 번뿐인 순간,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선택으로 얻는 진짜 행복.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